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과 민노총의 목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민노총.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우리 조성철님이 78조 위반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냐고요. 탄핵 사유가 뭐냐면은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잖아요.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헌법을 위반했을 때거든요. 헌법을 위반했으면 이거 탄핵 사유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할 텐데 그 중에 헌법 78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냥 말이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뭐. 방통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방통위가 5명 의원으로 협의로 해야 되는 기구인데 지금 2명이잖아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지명한 사람들을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몇 개월째. 말이 안 되지. 요 이야기는 그 주제 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과 민노총의 목리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의제가 중요한데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윤석열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했을 때 아마 분명히 가벼운 마음을 했을 거야. 즉흥적으로 막 갤럽에서 지지율이 23 나오고 분위기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야 그냥 다 연락해, 다 만나, 그래가지고 한동훈에게 전화 걸어갖고 밥 먹자 했는데 나 아파. 그래서 못 만났죠.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밥이나 먹자고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진짜로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볍게 만나갖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겠지. 근데 웃기는 소리죠. 야당이 만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 압승해가지고 당내에서 아주 분명한 지위를 얻게 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심,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금 막 응원하는 당원들, 국민들의 민심이 뭡니까? 지금 정권 심판이거든요. 정권 심판이에요. 정권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지금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문제가 있거든요.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전 요번 의제에서 김건희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거는 요번에 특검이 이미 거부가 됐고 제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 이거는 이미 요번 국회에서는 끝났어요. 다음 국회에 되니까 당장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당장 시급한 건 뭐냐면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전자사기 특별법, 이 세 가지는 당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요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요번에 당장 본회의 통과되고 5월달에 통과되고 대통령한테 바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거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딱 요번에 만났을 때 이 의제를 무조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처음 만나니까 서로 그냥 눈인사만 하고 서로 불편한 거 말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말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비난에 사실은 시달릴 거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타협할 수가 없어. 지금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요번에 어저께 만난 거죠. 만나갖고 실무단 회의를 했는데 실무단 회의에서 야당이 뭘 주장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네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거부한 거 대해서 사과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나요 벌써 이거? 했나? 했나 보네. 나 깜빡했네. 그럼 이거는 요번에 통과가 안 되는 건가? 이태원 참사? 잘 모르겠다. 헷갈려.
하여간 이거 사과하라는 거. 그리고 해병대 새상병 특공법 이거 수용하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거 하자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한다는 거죠. 요번에 세 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받기가 어렵죠. 딴 건 모르겠지만 뭐 사과할 수 있어. 사과야. 그리고 민생회복금 25만 원도 뭐 지금은 징징거리고 안 된다 그러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새상병 특검은요. 그 칼끝이 윤석열 본인을 향하는 거거든요. 이걸 받겠습니까?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 좋은 거지. 받으면 뭐 박수 좀 변했군 할 수 있겠어. 근데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은 지금 웬만하면 특권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그냥 25만 원 민생지원금 또 대통령은 총리 그 지명 문제 그 정도 해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5만 원은 당연한 거고 새상병 특검 이거는 무조건 요번에 안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요번 주에 영수회담 한다는 게 다음 주로 넘어갔다니까. 다음 주. 응? 요번 주에 안 한다는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한대요. 그만큼 아마 이게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겁니다. 전 그래서 영수회담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번 영수회담 가갖고 이재명 대표가 새상병 특검을 말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만나는 게. 근데 왠지 윤석열이 이거 안 받고 안 만날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들은 25만 원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요번 의제에 아무래도 25만 원이 들어가지 않겠냐. 다른 것들 특권 같은 거는 껄끄러우니까 첫 만나면서는 하지 않고 25만 원이 지금 뭐 그래도 주 논의 되지 않겠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노총이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지난 22일 날. 근데 이 성명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정신이 나간 새끼들이구나. 이러니까 민노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말이 100만 명이지 지금 민노총이 2024년 현재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요번에 정의당이 완전 망한 것처럼 저는 민노총도 거의 뭐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짓거리 하니까. 이런 짓거리 하니까.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 여야 영수회담에 붙여. 오늘 언론들은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가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형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외치는데 도대체 민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를 다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민생을 알아? 막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야 비판할 게 너무 많지요. 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조 탄압이라든가 부자 감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네가 무슨 민생이야 비판을 해요. 근데 황당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하냐.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구석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우선 중요한 거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1인당 25만 원 주는 걸로 끝내자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어저께도 방송을 했지만 어저께 방송 제가 했던 방송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저께 무슨 방송을 했냐면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을 했죠. 민주당은 지금 단순히 25만 원 민생지원금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를 지금 무릅쓰고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것도 지금 발의를 했고요. 이걸로 이 뭡니까? 가맹사업자들이 단체 만들어가지고 단체고 조금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했죠. 윤석열이 이번에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 마련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냐? 그냥 목리예요, 목리. 목리. 아, 맞다. 진실의 성모님 맞습니다. 아, 제가 헷갈렸어.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됐고 윤석열이 거부했고 아직 재의결 안 했죠? 맞습니다. 예, 재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제가 헷갈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포퓰리즘이래.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다. 이게 제일 멍청한 소리죠.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준석이 하는 소리예요.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거 풀면은 한 대략 14조 정도, 13조, 14조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현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고 있어. 맞습니까? 아니 겨우 민생지원금으로 13조 풀린다고 물가가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나는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어.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민노총이 이따위 개소리를 합니까? 더군다나 지네 성명 제목이 뭐였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라며.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지금 사실은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딴 거 다 오르는데 임금만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게 다 마이너스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민생지원금으로 실질 임금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비판하는 이 논점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병신들. 목리야 목리 이런 게. 목리. 그냥 심술 부리는 거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거야 그냥. 이러니까 민노총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느라 훼손한 사회의 안전망과 공공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여 당당히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 야 민노총 누가 뭐라고 했어?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 안 하고 있어? 최저임금 올리기 위해서 노력 안 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거 안 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지금 이거 중대재해법 누가 통과시킨 거야? 노란봉투법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잖아. 뭐 어쩌라는 건데?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당장 경제가 멈춰버렸어. 응? 멈춰버렸어요. 시장이. 돈이 안 돌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인 것들, 시간 걸리는 것들, 그리고 제도적인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건 단순히 복지 개념이 아니고요. 경제 부양책이야, 부양책. 시장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비판받을 일이냐고. 칭찬받을 일이지. 아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 조합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쓸데없이 비판을 해. 이게 무슨 물가를 올린다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맞아?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영수회담을 자기 포퓰리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그냥 이재명이 자기 포퓰리즘 정책 홍보하는 거래요.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에요? 너무 비싼 물가에 가벼워지는 장바구니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르기만 하는 전기세, 병원비, 간병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민생정책 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실질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윤재옥이 어떻게 하냐. 민노총이 25만 원 지원금 반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물가 올라 얘기하니까 윤재옥이 신났어. 그래서 윤재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신났습니다. 이거 봐라 민주당. 민노총마저도 25만 원 지원하는 거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어라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윤재옥이가 민노총 말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을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민노총이 또 성명을 냈어. 뭐라고? 야, 국민의힘 아전 인수하지 마. 우리 이름 인용하지 마.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을 참칭하며 정쟁을 일삼는 태도, 바로 국민의힘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인 태도라고 반박을 했는데 미친 새끼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지네 성명서에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물가 올린다고 그런 거 왜 하냐고 반대했으면서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저는 윤재옥이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민노총이 딱 그런 논점으로 비판한 게 맞거든요. 민노총이 저 보수 정권, 보수에 있는 것들이 회복지원금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지들이 만들어 준 게 맞아. 근데 정작 국민의힘에서 지들 말을 인용해갖고 이거 봐라 민노총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와갖고 우리 그거 아니야? 우리 인용하지 마. 아전 인수하지 마. 국민의힘 민노총 이름 이용하지 마. 그 지랄하고 있어요 병신들이. 너희들이 이게 말한 거 맞잖아. 근데 지금 하고 좀 개소리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병신들이구나 이 새끼들은. 이 머저리 새끼들. 응? 지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국힘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용할 걸 몰랐어? 그러니까 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새끼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 멍청한 새끼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이따위 짓을 하면서 무슨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여러분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지 알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보편적 지원했잖아요. 재난지원금. 기억나시죠? 1차는 보편 지원했었고 2차는 선별 지원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차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 2천억이 뿌려졌어요. 근데 그 중에 30%, 한 4조 원 정도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거죠. 14조 원을 들였는데 또 이건 다 뭐였냐면 3개월 안에 쓰는 돈이었잖아요. 그럼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4조 원밖에 소비가 안 됐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어야 돼요. 쌀을 사야 되고 창거리를 사야 돼. 돈이 아무리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이걸로 뭐 한 거냐? 내가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꼭 써야 될 필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쓴 거죠. 그리고 원래 재난지원금으로 쓰려고 했던 내 돈은 그냥 빚 갚는 데 쓴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돈이 없지만 돈 없는 가운데 내가 쓰던 돈 다 쓰면서 재난지원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쓰고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내 돈은 가지고 빚 갚거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조 원인데 다 써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개인들의 부담이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30%가 소비됐지만 이거만으로도 2분기 실질 총생산이 3% 넘게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는 늘어났어요. 1.5%가. 늘어났어요. 의류, 잡화 같은 준내구재 소비 10.8% 늘었고요. 식료품, 필수재 8% 늘었고요. 또 소규모 사업장들, 자영업자들 3억 이하 사업장 7.3% 늘었고, 전통시장 15% 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 그 보편복지, 아니 보편 지급했을 때는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각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필수만 쓰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원래 돈이 없어갖고 돈 아까워서 돈 안 썼는데 막 외식도 하고, 이게 만약에 3개월 안에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유용하게 썼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나 혼자 쓰고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장, 전통시장, 시장들, 상가들, 거기도 소비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소비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쓰는 거죠.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그냥 퍼주는 게 아니지.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고 갑자기 막 논쟁이 붙어. 이낙연이니 또 누구야, 홍 누구죠? 홍남기 같은 새끼들이 자꾸 뭐 두텁게 줘야 된다, 다 줄 필요 없다,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이거 거의 이재명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선별복지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는 경제 효과,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에게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쓰게 했을 때, 그때 이게 개인들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2차 때 쓸데없게 선별이니 보편이니 이거 논쟁하다가 병신같이 선별로 해가지고 실제로 결과 같은 건 나타나는 게 없다고요. 정말 멍청한 짓거리죠.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기도 상인연합회, 경기도 송영민연합회, 연합회에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했죠. 뭐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해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소상공인들이. 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 적극적 환영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차 지원금이 내수 촉진 효과가 커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지만,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별하지 말고 보편을 해달라는 거죠. 이충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뭐라고 하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일회성 효과에 그칠 뿐이며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개인들에게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뭐 국민의힘이야 이준석이야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를 왜 민노총이 비판을 하냐고요. 민노총이 왜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떠드냐고요. 병신같이. 황당한 거지. 용해인 의원이 오늘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 했죠. 관련해가지고. 윤재욱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민노총, 이 세 주체들이 지금 25만 원 그 민생 지원금을 비판하니까, 이걸 지금 용해인 의원이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에요. 이 세 집단의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 뿐이라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의 물가 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1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 고에너지 상환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 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 통화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습니다.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물가 오른 거는 윤석열 정부가 똑바로 관리 못한 것도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른 게 많잖아요, 지금. 공급 요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난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물가가 올라? 이게 말이 돼? 관계 없다는 거죠. 수요 측 요인과 관계 없다는 거죠. 13조 원 재정 지출의 물가 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슨 13조 원 뿌렸다고 물가가 올라. 말이 돼? 이런 식의 민생지원금 효과는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해인 의원이 말합니다.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 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아예 임금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오늘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죠. 난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해. 민노총이라는 이 조직을 제가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지만 원래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코로나 때 이 말도 안 되는 집회하고 이 정말 목 리부를 때부터 욕을 많이 했지만 지금 하는 짓도 황당하죠. 아니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요 제대로 된 이슈를 가지고 드러내야지 어디 비판할 게 없어갖고 씨발 25만 원 민생지원금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동조 같이 해야지. 실질 임금 오르지 않아갖고 노동자들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요? 이게 말이 돼? 근데 뭐 민노총이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화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존재감이 없는 집단이거든. 제가 민노총이 존재감이 없는 집단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민노총이 어디 지지했습니까? 녹색정의당, 노동당 지지했어요. 지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민노총은요 노동당과 녹색당을 지지했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 뭐가 문제인데? 이게 왜 뭐가 문제라는 건데? 황당하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지지했어요. 뭐 지지했으면 노동당하고 정의당은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노총 지들이 100만 명 넘는다고 조합원이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으니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심상정이가 지난 대선 때 80만 표 가져갔죠. 80만 표 가져간 게 몇 프로냐면 3.6%인가 그래요. 3.6%. 80만 표가. 야, 근데 민노총 100만 표가 플러스가 되면은 야, 5%는 기본 넘는 거지 뭘. 그러니까 뭐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녹색정의당 2.14%. 2.14%. 지역구 의원들은 다 날아갔고요. 비례에서도 3%가 없어갖고 한석도 못 가져갔습니다. 다 없어졌어. 다. 야, 씨. 아니 민노총은 뭐야? 민노총 지들 조합원이
100만 명이잖아, 100만 명. 지들 말에 따르면 100만 명. 100만 명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심상정이 3.6%가 아니고 심상정이 지난 대선 때 2.37% 받았거든요. 심상정 대선 때보다 더 낮은 수치 나온 거예요, 지금이요. 2.13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번 정당 득표를 보면요. 자유통일당,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2.26입니다. 이번에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갖고 받은 국민들에게 받은 득표율이요. 정광훈의 자유통일당만큼도 못 받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노동당이건 정의당이건 녹색당이건 민노총이건 그냥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목리 부리고 비판하고 까고 욕하고 그렇게만 할 줄 알고 지들 혼자 잘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난 새끼들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없어? 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죠? 왜 인정을 못 받아? 민노총이나 정의당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민주당 같은 세력들은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조국 혁신당 나쁜 놈들이야. 지네만 그렇게 깨끗해. 지네만 옳고 우리가 최선이야, 최선. 근데 왜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 이렇게? 더군다나 뭐 정당 역사가 짧아? 얼마나 길어? 근데 완전 망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녹색당과 정의당가 망한 게 아니고요. 민노총도 망한 거예요. 민노총도. 민노총이 공개 지지하면 뭐합니까? 표가 안 나오는데.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라. 건방 떨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표퓰리즘이라고 그따위 개소리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노총 우리 같은 편이네? 했더니 또 그건 또 싫어가지고 민노총 우리를 이용하지 마라 그러고 있어. 뭐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녹색이건 정의당이건 민노총이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욕밖에 안 나와요 그냥. 그럼 첫 번째 이슈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민노총의 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